때는 2025년 12월 3일 밤 11시 30분에 영국 사우스햄튼 경찰이 인종차별적 공격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허겁지겁 사건 현장으로 순찰차를 돌립니다. 사건에 도착한 경찰들은요, 순찰차 문을 열고 저벅저벅 현장 가까이 걸어가는데 억울함과 분노에 찬 표정으로 신고자는 경찰을 맞이합니다. 이 신고 남성은 푼자비계 시크교 남성으로 저 백인 놈이 제 터번을 쳐서 벗겨줬고 저는 얼굴에 상처도 났습니다 라면서 흥분한 상태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길바닥에는 한 10대 소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과 목이 날카로운 흉기에 오픈이 된 채 붉은색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년은 남은 생명력을 모두 쥐어짜내며 경찰에게 흉기에 당했다, 숨을 쉴 수 없다고 9차례나 반복하면서 절규합니다. 그런데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부상자를 목격했다면 상식적으로 즉시 구급차를 호출하고 응급처리를 해야 하지만 여기서 경찰은 역겨운 말을 내뱉습니다. 찔려? 안 찔렸는데? 거짓말하지 마. 오히려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년의 팔을 강제로 꺾어서 인종차별 혐의로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경찰이 기계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내뱉는 그 순간 이 소년은 숨을 쉴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한겨울 차가운 길바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망자의 몸이 움직이지 않자 경찰은 그제서야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길에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소년은 그해 막 대학을 입학한 18살의 헨리 노박이라는 새내기 대학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이 인종차별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 푼자비계 시크교 남성은 사람을 죽이고도 어떠한 경찰의 의심도 받지 않았습니다. 헨리가 죽고 나서야 경찰은 신고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만 어떠한 물리적인 제압도 없이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로 경찰서로 수송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은 왜 죽어가는 헨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급차를 부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갑을 채운 걸까? 오늘은 18살 소년 헨리의 참혹한 죽음으로 드러난 현재 영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고 이게 왜 미국 사회, 전 세계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에서 푼자비계 시크 교도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특정 인종과 종교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이 영상은요, 영국 정치권이 자신들 표 때문에, 자신들 이미지 관리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려는 영상이고,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 사건에서 왜 범죄자가 시크 교도라는 사실이 중요한 건지 알게 될 겁니다. 먼저 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헨리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사우스햄턴 대학교를 다닌 지 3개월이 된 회계학 전공 1학년 학생입니다. 헨리의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쾌활하고 친구 관계가 원만한 그런 평범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헨리는 주말을 맞이해서 여느 영국 젊은 친구들처럼 축구팀 멤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볍게 목을 축이고 혼자 귀가를 하던 중이었어요. 헨리가 길을 걸어가던 중에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그건 바로 헨리가 인종차별적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헨리의 목숨을 잔인하게 해친 인물, 23살의 푼자비계 시크교도 남성 비크람 디그와입니다. 비크람은 헨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랑 부딪혔다고 주장했지만 헨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 이것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확히 처음에 둘이 어떤 식으로 시비가 붙게 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헨리의 폰으로 상황이 녹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녹화에 남겨진 소리에 의하면 헨리가 You think you're a bad man, do you? 이 표현은 영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시비가 붙었을 때 오고 가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니 뭐 되나? 니 좀 치나?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헨리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비크람은 헨리한테 저벅저벅 다가와서 I'm a bad man. 그래 좀 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헨리의 휴대폰을 뺏은 다음에 마치 이런 날을 위해서 준비라도 한 것처럼 목에 걸고 있었던 8인치 길이의 흉기, 시크 교도들의 종교 의식용 칼을 빼들고 헨리의 턱과 하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헨리의 흉부 깊숙이 폐를 관통시키고 주요 혈관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힙니다.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한 이후에도 비크람은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폰을 꺼내서 고통스러워하는 헨리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헨리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상태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쓰레기통을 기어오르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려 했지만 비크람은 헨리의 다리를 2차례 더 공격합니다. 그리고 비크람의 악마 같은 모습을 전봇대의 보안 카메라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길바닥에 주저앉은 헨리는 붉은색을 뿜어내면서 비크람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 헨리에게 비크람은 그 정도로 죽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했고, 헨리가 네가 날 찔렀잖아 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아니 내가 안 찔렀는데 취해서 그런 거라니까 라면서 거짓말로 상황을 비틀어버려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비크람은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현장에 총동원된 비크람 가족들이 상황 수습을 하고 증거인멸에 나섭니다. 자, 비크람의 엄마는 범행에 사용된 이 무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숨겼고, 비크람의 친형제들은 경찰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미리 합을 맞춥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자진 신고가 아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어떤 백인 놈이 내 동생에게 폭행을 가했고 터번을 벗겼습니다. 인종차별적 공격을 당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영국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약점을 완전히 파고드는, 그러니까 극도의 계산적인 신고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비크람 일행이 신고할 때부터 백인 인종차별주의자, 터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백인 인종차별주의자가 사회적 약자인 이민자를 폭행했다는 세팅이 이미 끝난 상태로 현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서구 사회에서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특히 기득권이라고 알려진 백인들한테 이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그러면은 전후 상관없이 바로 나락을 보내는 마법의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비크람 아버지가 죽어가는 헨리한테 다친 척하고 있네, 안 다쳤잖아 라면서 모든 가족들이 바닥에서 죽어가는 헨리 주변을 삥 둘러싸고 고통받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비크람 아버지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헨리 상태가 심각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죽어가는 헨리를 강제로 바닥에서 끄집어 올리고 억지로 상체를 벽에 기대게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끄집어 올리는데 헨리가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경찰 바디캠에 다 찍혔어요. 그런데도 경찰이 도착했을 때 비크람은 일부러 터번을 벗은 헝클어진 머리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인종차별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길바닥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경찰은 민기적거려요. 헨리가 살려달라, 숨을 쉴 수 없다, I can't breathe 이라거든요. 애원을 하고 현장 바닥에 빨간 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은 비크람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안 찔린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말하면서 헨리가 인종차별주의자라면서 수갑을 채워요.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미 헨리는 미동도 없이 차가워진 상태였어요. 심지어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이 작은 목소리로 상처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냐고 조용히 의견을 꺼내보는데 선임 경찰관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묵살시켜버립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이게 경찰이 수갑을 채울 당시의 헨리 손입니다. 이 사진 하나로 이미 이 친구는 이미 운명을 당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헨리가 숨을 거두니까 그제서야 경찰은 비크람이 헨리를 죽였다고 파악하고 경찰차로 태워서 경찰서로 이송시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비크람한테 수갑도 못 채우고 아주 조심스럽게 경찰서로 이동시켜요. 모범 택시입니까? 그리고 경찰들은 밥 시간 되니까 비크람을 경찰서 주방으로 직접 데려가가지고 지가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배려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피해자는 지금 길바닥에서 개죽음 당하고 있는데도 피해자 강제로 잡아 끌면서 수갑을 채우고 사람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간 이 흉악범의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던 비크람은 수갑도 안 채우고 경찰서까지 의전시킨 다음에 종교적으로 못 먹는 음식을 먹이면 안 되니까 친절하게 먹고 싶은 음식까지 고르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영국이 완전히 뒤집힌 상황이에요. 지금 영국에서 이 사건 때문에 이민자나 인종, 종교 관련 문제로 이렇게 골마 있던 사회적 불만이 터지면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게 영국 이야기임에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사회적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사건으로 어떤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경찰이 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는가? 이중잣대 사법체계 논란입니다. 자, 이거를 서구에서는 two-tier policing이라고 하거든요. two-tier justice system이라고 흔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투트랙이라는 거예요. 특정 소득자, 특정 인종, 특정 세력에게 각각 다른 기준의 법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백인 청년한테는 무자비하게 공권력 철퇴로 찍어내리고 유색인종 이민자 살인자한테는 관용을 베푸는 이 소름 돋는 불평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는 사실 역사나 제도적으로 그 뿌리가 엄청나게 깊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국이 다른 인종, 다른 종교 신도들도 그렇지만은 특히 푼자비계, 시크 교도들한테 휘둘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인도가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도인들도 다 인도인이 아니에요. 인도가 여러분들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 여러 국가, 여러 민족 이게 통합이 돼서 만들어진 나라가 인도거든요. 그리고 인도는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이랑 지금도 영토 분쟁을 하고 물리적으로 전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인도 북쪽 캐시미어 지방 있죠. 캐시미어 지방이나 푼자비 사람들은요, 행정상으로는 인도 소속이지만은 사실 파키스탄 사람들이랑 정체성이나 문화적으로 더 합이 맞아요. 그래서 푼자비들이나 인도 북쪽 사람들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처럼 좀 더 중동스럽게 생겼고 이슬람 문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도 동쪽 사람들은요, 여기 동쪽 사람들은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처럼 체구가 좀 더 작고 피부가 좀 더 어두운 톤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네팔 국경 사람들 아니면 인도 남쪽 해안지방 사람들 전부 다 종교나 생김새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 시크교는요, 인도 북부 푼자브 지방에서 창시된 종교입니다. 근데 이 시크교가 힌두교랑 이슬람 교리가 합쳐져서 만든 종교라는 거예요. 이 시크교가 힌두교랑 이슬람 교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종교다. 그래서 이제 푼자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터번을 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대영 제국 시절에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이 인도 애들 중에서 이 시크 교도들 애들이 특히 깡이 엄청나고 전투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 세력인 영국 백인들 보호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배 세력인 영국 백인 애들이 전쟁 나가가지고 총알바지 시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크 교도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영국군 주요 전력에 적극적으로 고용해서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9만 명이 넘는 시크 교도 군인들이 대영 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국 산업시설이 다 터지고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푼자비 지역에서 엄청난 수의 시크 교도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 노동력으로 국가도 재건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주류 엘리트 지배 집단에서는요, 푼자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채의식, 빚지고 있다. 그래서 보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인 정체성을 수용해주고 지켜줘야 한다는 그런 강박증 같은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민을 하고 이주를 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주를 해온 그 국가나 지역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은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그런 식으로 어울려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런 보상의식 때문에 언어, 문화, 종교가 영국 내에서 보존을 시켜주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 따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주 온 지역에 일체화되는 게 아니고 따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세대가 지나고 영국 백인들은 애들 하나 둘 낳을 때 푼자비들은 4-5씩 낳았습니다. 그래서 푼자비 인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영국에서 늘어나고 사돈 8종까지 다 이주해 오면서 지하경제, 선거권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권력이 눈치를 보게 되고 길바닥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헨리의 말보다는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비크람의 이야기를 더 믿게 되고 아니면은 그냥 믿는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데 유독 이 시크 교도의 폭력 사태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비크람이 범행에 사용한 칼인 거예요. 키르판이라는 이 종교의식 단검인데 시크 교도들은요, 종교적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터번을 쓰고 그 다음에 비지라든지 쇠팔찌라든지 면속옷,
그리고 의식용 단검인 이 기르판을 항상 몸에 지니게 해요. 그런데 1988년에 영국 의회가 공격용 무기법을 제정을 할 때 영국 전 국민이 칼 소지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크 교도들은 종교적인 이유니까 칼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급한 그 종교와 문화가 영국 내에서 따로 논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영국 시민들은 칼을 소지하면 안 되는데 시크 교도들은 이런 식으로 칼을 소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18cm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여성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뭐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해할 수 있다. 그런 종교적인 이유가 법 위에 서게 되면은 시민들 안전을 보장 못한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크 교도들 칼을 들고 다니는 게 종교적 의식이고 신념인데 이거를 못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정치인들이 다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에 씌어져 가지고 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는 거예요. 경찰서장, 시장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이 골마 있는 가운데 지금 헨리 노박 사건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6년 전에 전 세계에 불었던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건 있죠. BLM 운동. 그거랑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인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해가지고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을 했고 전 세계가 Black Lives Matter, BLM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는 그 마지막 순간에 I can't breathe라는 말과 함께 숨을 거뒀고 I can't breathe는 공권력의 폭압을 상징하는 그런 구호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2026년 영국의 길바닥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절규와 함께 죽은 헨리의 죽음이 여러 생각거리를 시사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이런 모든 사회적 문제가 골마 터져서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헨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